여기서 아주 현명한 또 답을 찾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질문은 얼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거가 되죠. 또 그 다음 질문은 오래 사는 것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게 되겠죠. 자, 얼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수명이 우선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수명은 안 정해져 있나요?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그럼 정해져 있나요? 사실은 수명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논의가 되질 않았고, 또 잘 모르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첫 번째 강의로 다시 조금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리차드 더킨스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명의 본질, 생명의 목적은 유전자를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이 생명의 목적이면, 만일에 유전자를 전달할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면 전달한 다음에는 생명의 목적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후손을 낳는다는 것은 전달한다는 의미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데, 후손을 낳았으면 나의 생명의 목적은 더 이상 있는 걸까요? 그런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의 후손을 낳고 생명체의 핵심인 유전자를 전달한다는 것은 인간의 또는 인류의 삶이 지속되게끔 하는 큰 목적 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를 전달해서 후손이 더 활발한 삶을 살고, 나는 나이가 들지만 후손이 더 활발한 삶을 살고, 또 그 다음에 후손이 활발한 삶을 살고 하는 것이 생명의 흐름이고 정상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유전자를 전달한다는 뜻은 생명체는 수명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나는 의미가 없냐? 그 자녀가 잘 살아야지 전달이 된 거죠. 그 자녀가 잘 사는 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그게 또 잘 전달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자녀가 그 다음 후손을 또 봐야 돼. 그렇죠? 그래야지 나는 안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3세대, 그러니까 자녀와 그 다음 세대까지가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수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명을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망의 확률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얼만큼 사망할 확률이 높냐, 아니면 저 위험하냐에 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북은 갈라파고스의 거북입니다. 갈라파고스는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사자도 없고 맹수도 없고 악어도 없고, 그 거북이를 잡아먹을 게 없어요. 그 거북이 거기다가 두꺼운 적에 있으니까 새가 와도 다 피해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갈라파고스 거북은 수명이 120살 정도. 그 사망의 확률이 적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사실 우리가 수명이 증가하는 것 중에 하나도 위험이 굉장히 줄었죠. 전염병의 위험도 없고, 전쟁의 위험이 좀 있다 하지만 옛날처럼 같지 않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사망의 확률이 적으니까. 또 하나는 대사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대사율이 높으면 빨리 죽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 같은 경우는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요. 대사율이 빠르다는 뜻이고 대사율이 빠르면 그만큼 심장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찍 죽는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거 일면 타당한 이론이고 그래서 되게 개체가 크면은 비교적 오래 삽니다. 뭐 코끼리나 고래나 비교적 다 오래 살아요. 그렇죠? 비둘기와 쥐를 비교해 보면 사이즈는 큰 차이가 안 나고 대사율도 거의 같아요. 그렇지만 비둘기는 거의 20년 삽니다. 쥐는 2년 정도 살아요. 길면 3년. 뭐 사실은 고양이도 있고 뭐 온갖 위험이 있으니까 일찍 죽죠. 그러니까 대사율만 갖고는 설명할 수 없고 대사율 또 위험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목적을 달성한 이후의 어떤 의미 그런 것 때문에 수명이 정해진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람은 그래서 몇 년이냐? 누가 답을 낸 사람은 없죠. 이제까지 관찰에 의하면 120까지는 인류의 수명이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봅니다. 자연 수명. 아니면 모든 조건이 좋을 때. 그리고 그 이후는 유전자 전달도 끝났고 다 의미가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노화라는 게 있잖아요. 노화. 노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목욕탕에 가면 요새는 때를 안 밀지만 이제 때가 나오잖아요. 때는 이제 세포예요. 피부 세포.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벗겨지면은 조금 처음엔 아프지만 그 다음엔 다시 세포가 살아납니다. 세포가 죽어도 다시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서 피부를 만들죠. 그렇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세포가 죽고 계속 세포가 살아나면 영원한 세포가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포들이 있어요. 뇌, 심장, 근육은 세포가 분열후 세포라 그래서 한번 분열한 다음에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재생되지 않는 그런 세포로 되어 있어요. 뇌세포가 특히 그렇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그냥 그 세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가 오랜 시간을 갈래니 세포로서는 계속 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거죠. 재생이 안 되는.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다 재생되는 세포로 만들어졌으면 계속 살 텐데 왜 그랬을까요? 뇌세포가 계속 재생되고 지금 갖고 있는 세포가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될까요? 우리는 계속 공부해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까먹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다 없어져 버리면 생존에 유리할 거예요? 불리할 거예요? 내가 사냥을 갔는데 전에는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하면 되는데 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죽게 되죠. 자기가 맹수한테 잡혀서 거꾸로. 그래서 뇌세포나 심장세포들은 처음부터 재생이 안 되는 세포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명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한계를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 근육도 다 빠져서 힘들어지고,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말하자면 기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또 한편으로는 재생이 안 되니까 재생이 되는 세포들은 떨어져서 재생하면 돼요. 근데 재생이 안 되니까 노화되다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나이 들면 근육이 줄어들잖아요. 세포가 줄어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수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했는데 기능이 떨어진 세포는 스스로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뇌세포나 심장세포 같은 거는 그냥 죽어버리면 없어지니까 죽지를 않아요. 스스로.
그냥 늙어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신체 기능이 노화가 되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질병에 있어서 만성질환은 상당히 관리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의학적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나 또는 파킨슨 같은 뇌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병들은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건 좀 암울한 이제 그런 거죠. 우리 현대 사회는 그 성공의 뒤에 상당한 어두움, 그림자도 같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혹시 티타노스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저 할아버지가 티타노스고요. 저 멋진 여성이 이오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티타노스는 그리스의 왕자였어요. 이오스가 젊었을 때의 티타노스를 보고 반해서 티타노스가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우스한테 가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오스가 까먹은 거는 평생 젊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해야 되는데, 영원히 살게 하는 것만 요청을 하니까 여신은 늙질 않잖아요. 사람은 늙고, 그래서 티타노스는 늙어서 이제 저렇게 되고, 이오스는 아직도 멋진 여신으로 새벽을 여는 여신입니다. 새벽을 열러 가는데 티타노스가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오스가 티타노스한테 선물 하나 줍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 매미가 되라. 이렇게 해서 매미의 울음은 티타노스의 울음이다. 이렇게 신화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노화라고 하는 거의 의미,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는 의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현대사회의 성취와 또 어려운 점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